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인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한국 사람이라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한국어지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최 알렉산드르. 저희 친족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재판sol입니다. 한국에서 저희 친족 할아버지 이야기로 넘넘넘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이게 게임의 시작이다. 살아남는 단 한 놈이 다 가져간다. 2008년 개봉한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최 알렉산드르 씨의 증조할아버지, 독립운동가 최봉설 지사입니다. 철혈 광복단원이었던 그는 1920년 북간도에서 일제의 현금 수송대를 습격해 당시 돈 15만 원, 지금 가치로는 150억 원을 빼앗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족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조국을 위해 150억 원을 모았던 사건으로부터 어느덧 100년. 그 증손주는 다시 조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 앞에 펼쳐진 현실은 우리가 기대한 귀환과는 달랐습니다. MBC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 고려인 나의 집은 어디인가 2부 나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저는 나레이션을 맡은 배우 이효원입니다. 최 알렉산드르는 카자흐스탄에서 나고 자란 고려인 4세입니다. 고려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재외동포청 이기성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 19세기 우리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말에 우리 국내가 좀 어려울 때 19세기 말부터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우선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엔 소련이죠.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 CIS 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시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해외에 계속 지금 러시아 CIS 지역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고려인의 시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소련과의 수교 이후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해 최근에는 국내에 약 12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여전히 한국말에 서툴다는데요. 정영순 고려인 협회장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스탈린 시대 때 스탈린의 주 정책은 소비에트 사람들을 다 단민족으로 만들자. 그래서 소수민족들은 120개 이상 같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지만 다들 똑같이 러시아 학교, 그래서 다 똑같이 우리가 러시아 말, 러시아 역사,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한국어를 못하게 됐어요. 고국의 말은 빼앗겼지만 그리움마저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최봉설 지사의 증손주 최 알렉산드르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얘기로만 들었던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 큰 아들과 다른 카자흐스탄에서 아직 남아 있어요. 김해에서 처음 집 구할 때 보증금 10만 원이 없어서 구소련 친구들이라는 단체에서 도와줬어요. 증조할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150억 원을 모았지만 그의 증손주는 보증금 10만 원이 없어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노숙을 해야 했던 날도 있었죠. 원룸이 식구 4명 사니까 집이 더럽다고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때 잘 곳이 없어서 3일 정도 차에서 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아내와 부모님이 아프고 저는 쿠팡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투병 중인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온 지 2달. 지난 8월 부모님은 결국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국적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비와 체류비가 부담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르는 여전히 꿈꿉니다. 한국이 자신과 가족의 집이 되기를. 되게 한국에 살고 싶은 이유는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메테칸 랩 사랑한다. 저는 트랩을요. 2학년 3반이에요. 동광초등학교. 공부는 어떤 거 해요? 수학 공부하는 거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또하기만 안 어려워요. 배기 어려워요. 저는 메테칸입니다. 제 나이가 19살입니다. 독립운동가 최봉설 지사의 고손주 최메테칸 학생이 또래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친구를 만나서 롯데 시네마 가서 영화를 보고 저랑 만나면 친구 갑시다. 저랑 친구합시다. 서툰 발음으로 또박또박 전하는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인 친구란 참 가깝고도 먼 존재더라고요. Хочу еще раз приехать, чтобы здесь посмотреть всего. 나중에 또 올 기회. 알렉산드르 씨와의 인터뷰를 통역해준 고려인 청년 막심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르히보브 막심이라고 합니다. 8년 전에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게 됐어요. 제가 중3 갔어야 되는데 한국말을 아예 못해가지고 중2로 갔거든요. 중2 가서 이제 애들이 저 만났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약간 문화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친구는 한 명도 없었고 그때는 저도 많이 힘들었고 아마 우리 반 애들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메테칸과 막심 같은 친구들을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 부릅니다. 돈을 벌러 온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고려인 10대들을 말하죠. 이런 고려인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안성의 로뎀학교. 고려인 10대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학교에 어떻게 찾았어요? 저 김막심이에요. 제 이름은 김에드워드입니다. 17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 파블로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근방에 사는 학생들도 있지만 세종에서 통학하는 친구에 다른 지방에서 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입학 대기자도 많다네요. 로뎀학교의 인기 비결 대체 뭔가요? 일단 밥 먹자. 혹시 점심이 맛있어서? 오늘은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제육볶음. 이 중앙아시아 친구들이라 생선류를 거의 못 먹어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육류가 나와요. 꼭 뭐 제육볶음이든 소고기든 이렇게. 아이들은 학교에 도착하면 먼저 오늘 메뉴부터 확인한답니다. 로뎀학교의 가장 큰 사명이 무조건 점심 한 끼는 잘 먹이자라고요. 그런데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뭔가요, 선생님? 김치찌개 좋아요. 되게 맛있어요. 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찾는 경우가 많아요. 네. 국물 주세요. 제 국물 많이 줘. 예. 마셔. 저 뭐. 고려인 친구들과 함께 할 때면 아이들은 밝고 당당합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마주치면
순식간에 작아지곤 하는데요. 바로 익숙하지 않은 언어 탓입니다. 뭐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해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것이 조금 복잡해요. 네. 저 한국 친구 많지 않아요. 의사소통? 네,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어요. 가끔은 떠나온 고향이 그리워지는 순간도 있었을까요? 친구 많지 않아서 조금 카자흐스탄에 가고 싶어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제 어머니, 할머니 저기 있었어요. 이거 때문에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좋아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좋은 점도 있다고 17살 파블로, 애칭 빠샤가 귀띔해주네요. 여기 편의점 있어요.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편의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할인 있어요. 2+1 있어요. 왜냐면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안 해요. 2+1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공부하기 좋아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야, 함박 스테이크 더 먹어. 저요. 저요 목사님. 알았어. 야, 얘기해줘. 함박 스테이크 더 먹으라고. 로뎀학교를 만든 사람 소학섭 교장입니다. 안성의 시골 마을 작은 교회 건물을 개조해 고려인 중도 입국 청소년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죠. 어디서든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든든한 터전을 만들어준 분입니다. 쟤네들이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와요. 근데 여기 오면, 한국 오면 외국인 취급받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체성 깨지고 자존감 깨지고. 사실 이 친구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할아버지의 나라 왔는데 자기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왔는데, 근데 걔네들 그걸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한국에서 체류하면 안 돼요. 아,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구나. 거기서 차별받고 한국에 와서도 차별을 받았다라는 말에 사실 상당히 마음이 좀 째인했어요. 잘 가. 너 오늘 꼭 합격해야 된다. 시험 잘 봐. 이제 바리스타 가는 거야. 오늘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날이거든요. 그나마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학교 밖 고려인 청소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다 배회하고 돌아다녀요. 어디 가서 정체성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자기네들이 놀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또래끼리 몰려다니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센터 같은 데 가서 한국어를 배워서 공장으로 취업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공장으로 바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한국어가 안 돼도 진짜 많아요. 몇 살 어린 나이? 뭐 17, 18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에서 운동해요. 안 나와요. 한국 사회의 그늘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고려인 10대들도 많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미래는 포기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라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공장 가서 돈을 벌어서 본국에 돈을 보낸다든지, 또 엄마 아빠한테 또 살림에 또 도움이 되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인 청소년들에겐 교육이, 학교가, 배움의 현장이 절실합니다. 로뎀학교가 한국 적응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러시아 학제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있는데요. 네, 여기 글로리아 산호문화대학 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들어오시자마자 여기 교실들이 이렇게 조그마해요. 교실들이 여기 성경원 시작.
했고 지금은 이제 교실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2학년들 여기는 실 한국에서 이제 6학년까지 7학년까지 뭐 중학생들까지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언어도 못 배우고 한국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고 배우지 제대로 못하고 여기 모여서 빠른 속도로 기초 배우고 그러면 1년 안에 배워놓고 어디까지 내년에 이제 자기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인천에 자리한 글로리아 상호문화 대안학교입니다. 2019년에 문을 연 이곳은 졸업하면 러시아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상담 받으러 왔어요. 네. 현지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한국어가 힘든 학부모도 아이 문제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요. 무려 교과서가 핸드메이드.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엮었다네요. 우리가 여름에 내내 여름에 직접 만들어요. 이거 인쇄 여기서는 프린터하고 저랑 같이 앉는 선생님들이 이거 못으로 박아놓고 실로 묶고 이만한 책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게. 왜냐 학생들 많잖아요. 이거 과목별로 책은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이거 어려웠어요. 교과서를 직접 만드시는 네,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딱 교과서요. 러시아에서 가져오면 배송비 이거 비용이 어마어마 무겁잖아요. 존이. 근데 그거 가져오면 누가 비용을 내요? 부모님들이. 그거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들한테. 러시아 문화 종교. 이거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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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새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정착한 채 마리안나 교장. 고려인들이 일을 하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문제를 실감했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맡아주는 고려인 어린이집을 설립했고 그게 이 학교의 출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한국 학교 다녔다가 거기서 도저히 안 되고 문제만 일으키고 또 완전히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이쪽으로 정확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는 너무 못 알아듣니까 공부 시간에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친구들도 많이 통화 얼마나 그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뭐 이거저거. 막연히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라로 친숙하게만 생각하던 한국. 막상 맞닥뜨려 보니 언어부터 문화까지 새로 적응할 것 투성이었죠. 어떤 친구들이 중학생 친구들이 우리 여자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몇 번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자기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칼로 막 손을 찌르고. 왜냐하면 한국에 나오면 다 좋았지만 일단 불안해져요. 부모들이 아침부터 어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들어보면 참 어른들도 힘든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학교는 교육만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지식만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고 상담도 해주고. 마음 들 곳 없는 고려인 청소년들을 껴안아온 최 마리안나 교장.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걸까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진학하며 정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인하대, 인천대, 이번에는 이화대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보면서 너무너무 참, 또 어떤 친구는 완전히 장학금 받으면서 4년 동안 무료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네요. 부모들도 다들. 올해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 많아요. 지금 대학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고려인 연구자 이명상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게 해야 되고 한국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러시아 언어라든가 그 나라 문화도 간직하게 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어야겠다. 이게 우리 사회로부터 큰 자산인데 잘못하면은 부담이 되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봤던 것처럼 각종 소외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인 청소년 정규 학교든 대안학교든 러시아 학원 다니는 학생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2025 3차 차세대 동포 청년 모국 초청 연수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8월 재외 동포청이 주관한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어때? How's the food? Ничего. Но потом мясо выйдет, сравни. В России какое мясо, здесь какое мясо? Huge? No huge. Ah, this huge. 여러 나라에 사는 청소년 재외 동포들이 모인 식사 자리. 열심히 통역 봉사를 하고 있는 한 고려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4세 우즈베키스탄에서 6년 전쯤에 온 틴 타티아나, 한국에서 쓴 이름이 진다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틴 타티아나라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발음하는 것도 한국 분들한테 조금 어려워서 한자 뜻 찾아보니까 이게 다인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짓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녀의 이름은 진 타치아나. 하지만 한국에서 새롭게 지은 이름은 진다인. 그 이름엔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려인으로서는 난 언어 2개 하고 문화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하나의 나라에서는 살았으면 언어 문화 하나밖에 몰랐을 것 같은데 여러 개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인 씨는 현재 경희대 관광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일단 고려인의 정체성 가지면서 고려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약간 다리 역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여행 관광 분야를 골랐거든요. 여행을 통해서 그 행복감을 느끼는데, 고려인이 언어 장벽 때문에 여행 못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도움이 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여행조차 어려운 이들에게 작은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다인 씨. 그런 마음은 그녀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선생님과 친구에게 받았던 환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한국어 거의 못하니까 담임쌤이랑 그때 우리 반장이 진짜 많이 도와줬어서 교재나 어떤 과제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반장이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해주고 영어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약에 뭘 못 알아들으면 막 알아들었니? 아니요라고 하면은 다시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고,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담임쌤이랑. 낯선 타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건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조금씩 헤아려 가는 게 그 시작이겠지요. 최 마리안나 교장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 고려인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이해하면서 그냥 그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어디서 다른 문화에서 와서 말도 다르고 행동도 좀 다르지만 좀 그냥 조금 큰 마음으로 받아주고 또 도와주시면 많이 앞으로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멀리 돌아온 끝에 마침내 다시 만난 우리.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살아봅시다. 우리 진하게 지내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고려인 나의 집은 어디인가였습니다. 취재와 연출의 박정원, 김수정, 글 구성의 정희랑, 음악의 신혜림, 나레이션의 저 배우 이효원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